1762년 5월 13일 뒤주 속 8일간의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세손 이산의 나이 겨우 11살, 좁디 좁은 뒤주 속 아버지의 마지막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신음은 어린 이산의 귓가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뒤주 틈새로 비치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처참한 모습은 너무나 생생했어요. 바싹 마른 손이 간절히 허공을 헤매다 이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광증으로 인한 폐위 후 사망이라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의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살인의 배후에는 친할아버지 영조와 노론 세력이 있었습니다. 영조는 고민했습니다. 왕권을 지킬 것인가, 아들을 지킬 것인가. 결국 그는 왕권을 택했습니다. 8일 동안 물 한 모금 없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사도세자는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11살 소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11살 소년의 심장 속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이사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첫 번째 죄책감. 내가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다. 두 번째 공포.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을 수 있다. 세 번째 분노. 노론 세력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소년의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빛 아래서 움직였습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대갚아주마. 그리고 24년 후 그 소년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정조 즉위. 하지만 조정은 여전히 노론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노론 벽파가 6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철, 정종겸 등 강경파가 이끄는 세력이었죠. 노론 신파, 온건 지지 세력이 20%, 남인 정조의 적극 지지 세력이 15%, 소로는 고작 5%에 불과했습니다. 정조 앞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론과 타협한다. 그러면 개혁은 포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면 대결한다.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세 번째, 은밀하게 세력을 구축한다. 정조가 선택한 길은 세 번째였습니다. 노론의 수장 김상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공손한 말투였지만 정조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조롱을 읽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정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은 천하가 아는 바이다. 순간 대전에 찬 바람이 도는 듯 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안다. 그리고 절대 잊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은 김상철과 노론 세력들은 앞으로 일들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즉위 3개월 후 노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면 제거할 수밖에 없다. 실제 역사 기록을 보시죠. 정조에 대한 암살 시도는 총 7차례 이상 있었습니다. 1777년 존영각 침입 사건, 1780년 독살 시도 의혹, 1786년 화성 행차 중 습격 기도, 정조의 재위 기간 내내 그의 목숨은 위협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존영각에서 정조는 홀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스르륵 문 여는 소리, 정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셋인가? 넷인가?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의 자객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왕이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자객들이 침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정조의 비밀 호위되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혔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홍구경이 나타났습니다. 전하, 예상대로입니다.
정조가 쓰러진 자객의 옷깃을 뒤졌습니다. 작은 은폐가 나왔습니다. 노론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역시 이자들이었군. 정조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생포하라. 그 배후를 밝혀야 한다. 정조는 깨달았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규장각을 세웠습니다. 규장각 프로젝트의 3가지 목표. 첫 번째 목표, 새로운 인재 양성. 서얼과 중인 출신을 적극 등용했습니다. 박재가 정약용, 이덕무, 실학자들을 대거 발탁했습니다. 노론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개혁 세력을 키워낸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 지식 권력 장악 서적을 편찬하고 보급했습니다. 단순한 왕실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정책을 설계하는 싱크탱크였습니다. 사상적 헤게모니를 구축한 것이죠. 세 번째 목표, 충성 세력 확보를 위해 검서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왕의 직속 브레인 집단, 정조의 개인 친위대 성격을 띤 조직이었습니다. 노론을 견제하는 핵심 세력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규장각은 정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노론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권력의 벽, 그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탕평책, 겉으로는 공정한 인재 등용, 속으로는 노론 분열 작전, 표면적 명분은 이랬습니다. 붕당의 폐해를 없애고 유능한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 세간의 평가는 성군의 공정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략은 달랐습니다. 노론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 온건파를 요직에 앉혀 강경파와 갈등을 유도했습니다. 남인 세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최재공, 정약용 등을 중용했죠. 어느 한쪽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정조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김종수를 좌의정에 임명한다. 노론 강경파가 당황했습니다. 온건파를 좌의정해 노론 온건파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동일한 노론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의 계략이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김상철은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는 모든 것을 잃는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한다. 며칠 후 홍구경이 급하게 정조를 찾아왔습니다. 보름 뒤 화성행 차길에서 습격이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정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증거를 잡는다. 정조는 3단계 역습 계획을 세웁니다. 1단계, 적을 속여라. 암살 음모를 모르는 척합니다. 평소보다 호위 병력을 줄입니다. 노론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2단계, 덫을 놓아라. 홍구경의 비밀 병력을 매복시킵니다. 모든 자객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배후까지 추적할 준비를 완료합니다. 3단계, 일망타진. 현장에서 모두 체포합니다. 신문을 통해 배후를 밝힙니다. 노론 핵심 인물. 숙청의 명분을 확보합니다. 화성으로 향하는 길.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칼날이 정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칼날이 정조의 목을 향해 내리꽂히는 순간 사방에서 호위무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잡아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자객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도망치려는 자도 있었지만 이미 포위된 뒤였습니다. 노론의 두 번째 암살 시도 실패. 그건 역시 정조의 덫이었습니다. 연이은 승리에 홍구경은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 정조의 가장 강력한 칼날이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홍구경의 치명적 실수들, 왕의 총애를 믿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사병을 조직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었죠. 노론 인사를 협박했고 증거를 남겼습니다.
뇌물수수 의혹까지 퍼져나왔습니다. 노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상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홍구경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노론 대신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처벌하소서, 처벌하소서. 정조는 고뇌했습니다. 홍구경을 지키면 개혁이 멈춥니다. 홍구경을 버리면 가장 믿었던 이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패배, 사면초가. 정조 주기 이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정조, 그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먼지 쌓인 서고였습니다. 괴짝 하나가 있었습니다. 11살 때부터 숨겨두었던 괴짝. 정조의 손이 떨리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그날부터 나는 준비해왔다. 괴짝 속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정비리장부, 노론 대신들의 세금 횡령 기록이었습니다. 20년간의 금액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00억 원 상당. 관련자는 김상철, 정종겸, 홍락임 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모 관련 서신. 사도세자 제거 계획을 논의한 서신이었습니다. 영조 승화 후 정조 제거 음모도 담겨 있었습니다. 친필 서명이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증인 확보. 당시 궁녀와 나인들의 증언 기록. 노론 측근의 배신 증언. 그리고 영조의 비밀 유서까지. 정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24년간 숨겨왔던 복수의 칼날. 드디어 칼집에서 나왔습니다. 긴급 어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로 이 밤에. 김상철은 여유로웠습니다. 홍구경 처벌 결정을 내리시려나 보군. 정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김상철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저게 뭐지? 정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첫 번째 폭탄. 이것은 1760년부터 1780년까지 20년간의 세금 횡령 내역이다. 노론 대신들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김상철, 정종겸, 홍락임 세 사람의 비자금 총액은 은 50만 양, 백성 10만 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두 번째 폭탄. 정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세자 제거 모의에 관한 서신이다. 노론 대신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조가 서신을 읽었습니다. 세자의 광증이 심의 나라가 위태롭다. 대비마마를 설득하여 폐위를 추진하라. 정조의 눈이 김상철을 꿰뚫었습니다. 이 글씨 김상철 그대의 것이 아닌가? 김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하, 그것은 정조가 칼날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25년 전 뒤주속에서 돌아가신 내 아버지, 그것은 광증이 아니라 그대들의 영모였다. 세 번째 폭탄. 그리고 이것은 나를 제거하려던 음모의 증거다. 7차례의 암살 시도 모두 그대들의 짓이었구나. 노론 대신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조가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국법에 따라 심판한다. 김상철, 정종겸, 홍락임을 즉시 체포하라. 호위무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상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전하. 25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노론 세력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졌습니다. 정조는 개인적 복수가 아닌 법과 정의로 심판했습니다. 처벌 결과 김상철 영모죄로 사형, 정종겸 재정 비리로 유배형, 홍락임 뇌물수수로 관직 박탈, 연루자 30여 명이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재들이 등용되었습니다. 최재공이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남인 개혁파의 수장이었죠. 정약용이 규장각 검서관이 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습니다. 박제가 북학파의 기수, 이덕무 서울 출신의 천재학자,
노론의 벽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조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조개혁 이후 세금을 감면했습니다. 실학을 장려하고 규장각을 확대했습니다. 신분 완화, 능력 중심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치혁신, 부패를 척결하고 규장각지 등 200여 종의 서적을 편찬했습니다. 대전 통편으로 법전을 정비했습니다. 실학이 부흥하여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탄생했습니다. 1794년부터 1796년까지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후대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조선의 르네상스라 불렀습니다. 아버지 마침내 해냈습니다. 정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원한을 풀었고 조선을 바꿨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승하 향년 49세. 그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조의 숨겨진 비밀 프로젝트 화성 건설의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